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아나운서 유다원입니다. 오늘 뉴스 어디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TV나 신문보다 포털 사이트나 스마트폰 같은 온라인으로 뉴스를 접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다고 합니다. 무려 80%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접하는 뉴스, 혹시 제목에 이끌려서 나도 모르게 클릭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제목 장사라는 말도 등장했죠. 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임에도 선정적으로만 치닫는 온라인 뉴스의 제목 장사, 무엇이 문제인지 잠시 후 미디어 비평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8월 22일 토요일 순서 지금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 조수진 국민대 겸임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저희도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로 좀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네. 이 사랑제일교회발 확산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전광훈 목사, 또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보도들도 쏟아졌죠. 오늘은 이와 관련한 보도를 좀 살펴주신다고요? 네. 전광훈 씨 측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신문에 전면으로 광고를 냈습니다. 입장문을 낸 거죠. 예. 이게 근데 기사가 아니었고 전면 광고였죠. 네. 근데 이제 아무리 광고일지라도 이게 팩트에 기반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내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제 아무리 광고지만 언론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 쪽의 입장을 전면 광고로 실어준다는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을 보면은 정부가 입맛에 따라서 확진자를 조작한다 이런 허위 사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관련된 것만큼 신중해야 되는데 조금 언론으로서 무책임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보게 되고요. 예. 또 이번에 이제 정광훈 씨 관련 보도 중에 지난 17일 국민일보 기사가 논란이 됐었는데요. 제목이 포착 확진자 만나 하고 이제 마스크 내린 정광훈 부인 비서도 감염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광훈 씨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모습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웃으면서 휴대폰을 보거나 통화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뜬금없이 18일 밤 신문사 페이스북 페이지 노출해서 썸네일을 영부인 김정숙 여사 사진으로 올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사 제목은 전광훈 코로나19 감염과 관련된 제목이었는데 이제 사진은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 사진을 사용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모자의 끈이 턱 밑으로 내려와서 마치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린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사진이거든요. 네. 사실 이제 이 사진이 이번 수해복구 봉사 사진이 아니고요. 3년 전에 청주시 수해복구 봉사활동 사진이어서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마스크 착용 여부는 문제가 되기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사진을 가져다가 놓고 마스크 좀 올리세요 하고 느낌표가 엄청 많이 붙어서 이런 설명의 글을 게재를 했습니다. 또 사진 아래 링크된 제목과 기사는 아까 말씀드린 확진자 만나 마스크 내린 정광훈 기사 제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독자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정광훈 씨 사진으로 교체를 합니다. 네. 또 국민일보가 사진 교체 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과문을 올렸지만 인터넷 환경이라는 게 이제 이미 일파만파 터진 상태라는 게 문제인 거죠. 이게 단신 실수인 것인지 의도적인 것인지를 놓고도 누리꾼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기사 제목과 관련 없는 사진을 썼다면 이것도 명백한 오보고요. 의도적이라면 일종의 이렇게 제목 장사라고 봐야 할까요? 보통 기사 제목 쓸 때도 원칙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기사 제목을 정할 때 여러 가지 유의사항들이 있습니다. 기사 제목은 중요한 정보가 들어가야 하고 과장된 제목은 피하고 기사의 핵심을 정확하게 요약해야 하며 의도적인 왜곡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저널리즘 기본서에도 나오고요. 네. 또 물론 신문 윤리 실천 요강 제10조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오해를 낳는 표현을 피한다. 또 화면과의 관련성을 생각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례는 이제 이걸 좀 어긴 거고요. 전혀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을 썼고요. 그다음에 제발 마스크 좀 올리세요라는 문장에 느낌표를 엄청 붙여서 이런 오해를 낳는 표현들을 사용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기사 제목과 관련해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음에도 언론사들이 클릭수 유도를 위해서 좀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제목도 쓰고 느낌표를 많이 붙인 제목들을 사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명 뭐 네네. 낚시성 기사 제목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카카오가 대응에 나선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카카오가 최근 그 제휴 언론사 온라인 담당자들에게 이제 이달 18일부터 기사 제목을 자동화한다라는 공지를 보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요 뉴스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보면 이제 포털에서 콘텐츠 제휴 언론사 기사를 볼 때 기사 하단에 뜨는 언론사 추천 기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 요즘에 이제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네. 작년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뉴스 이용 현황을 조사한 자료에도 나오는데요.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온라인 뉴스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경우가 한국이 83%로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통 포털로 들어가면 언론사마다 왜 추천 기사가 10개 정도씩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 이제 포털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요. 그런데 주요 뉴스를 클릭하면 언론사 사이트로 이렇게 이동이 되기 때문에 그 클릭을 유도할 수 있도록 포털에 노출되는 제목을 자극적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제 원래 기사보다 더 자극적인 게 많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저도 뭐 포털의 언론사들 주요 뉴스 제목을 보고 뭐 클릭하는 경우도 많은데 막상 들어가 보면 예상과 다른 내용의 기사들도 있고 뭐 전혀 제목과 다른 내용의 기사들을 접하고 좀 소위 저희가 낚였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카카오가 이번에 이제 이거를 손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 제목이 자동으로 그냥 연결되도록 개편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 원래 제목 자체도요, 요즘에 그 자체로서도 자극적인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포털에 노출이 돼서 언론사 사이트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제목들은 글자 수도 좀 짧고 하다 보니까 더 눈에 띄는 자극적인 제목들을 써왔던 거죠. 또 얼마 전에 포털에서 보니까 네. 93세 송해 감기라더니 전국 노래자랑 어쩌나 이런 제목이 뜨더라고요. 사실 뭐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러면 순간 송해 선생님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닌가 싶어서 바로 클릭을 하게 되죠. 요즘 뭐 코로나도 있고 연세 있으신 분들 걱정되는 건 당연하기 때문인데 근데 언론사 사이트 들어갔더니 송해 코로나19 검사 외 고열 감기 음성 판정이라는 게 원 제목이었습니다. 아마 뭐 놀라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연예인 관련 뉴스도 선정적인 제목이 많은 것 같은데 요즘에는 또 정치와 관련해서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선정적인 제목의 노출도 좀 많아지고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연예 기사나 스포츠 기사에서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한 연구에 따르면 중요한 뉴스 비중을 가지는 정치, 경제, 사회 면에서도 온라인 뉴스 제목의 문제가 많이 발견되고 있고요. 또 스포츠, 문화, 연예면보다 오히려 많은 실정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언론사 유형별로 본 또 다른 연구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포털에서 자극적 제목들은 스포츠 연예지가 많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포털 뉴스의 제목 편집 경향을 연구한 논문에 보면 언론 유형별로 예상과는 달리 종합지나 경제지가 그 스포츠, 문화, 연예지보다 그리고 이제 메이저 신문이 중소 후발 매체보다 더 심하고 그러니까 이제 빈번하게 클릭을 유도하는 제목 편집 습관이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언론사가 좀 더 눈에 띄고 뭐 선정적인 제목을 달아야만 독자들이 클릭을 하고 영업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놔두는 포털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언론사의 책임도 또 포털의 책임도 큽니다. 특히나 이제는 이제 뉴스 소비가 포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그렇고요. 네이버,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여기 심사 규정에 보면 주요 뉴스 영역에 선정적 단어가 포함된 기사를 노출한 경우는 제재 사유로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원 제목과 다른 제목을 쓴 경우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던 거고요. 그리고 주요 뉴스의 언론사 취재와 다른 연예 기사나 선정적인 기사를 배치하는 경우 등의 문제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도 좀 개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최근 유명 웹툰의 여성 혐오 논란도 있었습니다. 유명 작가이자 방송인인 기안84의 웹툰이 논란이 된 건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러자 이 웹툰이 게재되는 포털이죠. 네이버에서도 비판이 네이버에 가해지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기안84의 네이버 웹툰 복학왕에서의 한 장면이 이제 문제가 된 건데요. 이 장면이 여성 혐오와 관련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이후에 기안84가 사과를 했고 문제의 장면을 수정해서 올리기로 했습니다만 여러 단체들이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네. 8개 정도의 단체가 네이버 아이디로 서명을 받은 공동 요구안을 지난 19일 네이버 측에 전달을 했는데요. 주장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이버 웹툰 복학왕에 대한 연재 중단을 요청했고요. 또 네이버 웹툰은 플랫폼에서 연재되는 작품이 여성 혐오이거나 또 소수자 모욕적인 경우 불이익 조치를 시행할 것, 그리고 이용 규칙에 여성 혐오적 소수자 비하적 게시물 금지 조항을 신설할 것 등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계속 반복되어져 온 문제입니다. 여성이나 지역, 장애인 혐오가 반복되고 있고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네이버 웹툰 운영 규칙에 혐오 금지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근데 사실 혐오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지구촌에 큰 이슈가 된 지도 오래됐잖아요. 근데 네이버도 또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데 운영 규칙에 아직 혐오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제 포털의 책임 있는 자세도 필요한 때거든요. 연령과 상관없이 대다수의 분들이 포털을 통해서 뉴스도 접하고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는 게 현 상황인데요. 그래서 언론사도 제목으로 클릭수를 유도하려는 저널리즘 원칙에서 벗어난 자세를 이제는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포털도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로 나가야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수진 국민대 겸임교수였습니다.